1153화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장면은 1153화 표지에서 공개된 링고의 새로운 다이묘입니다. 링고는 와노쿠니 5지역 중에서도 시모츠케 류마의 후손인 시모츠케 우시마루가 다스렸던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전통과 가문의 권위가 중요시되던 곳이죠. 그런데 이번 1153화 표지를 통해 링고의 새로운 다이묘는 키쿠노조로 밝혀졌습니다. 키쿠의 가문인 하나야나기류는 본래 무용수 가문이었지만 이주와 키쿠의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며 이주와 키쿠는 오랫동안 와노쿠니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키쿠가 링고의 다이묘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한 인물의 지위 상승을 넘어 와노쿠니가 과거의 아픔과 억압을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항해하는 헤럴드 왕입니다. 그런데 1152화 과거의 상에도 이번 1153화에서도 로키와 헤럴드의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부자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앞으로 이 둘의 관계와 역할이 스토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는 걸로 보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이다에 의해 변화하는 헤럴드입니다. 헤럴드는 엘바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헤럴드 왕은 처음부터 현명한 군주였던 것이 아닙니다. 1152화에서 밝혀지길 그는 과거 거병의 적단보다 더 엘바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잔혹한 폭군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다며 인간 마을을 파괴할 정도의 미친놈이었죠. 그런데 이번 1153화를 통해 헤럴드는 엘바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하이루진의 엄마인 이다가 있었습니다. 사실 헤럴드의 가치관인 싸움보다 교역이 마더 카르멜의 사상과도 같았기에 로키나 하이루진의 엄마가 카르멜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헤럴드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이다였음이 명확해졌네요. 이다는 헤럴드에게 무역을 전쟁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녀 스스로가 노동을 통해 빚을 갚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유로운 의지와 독립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헤럴드에게 깨닫게 해주었죠. 다음 주요 장면은 니카 춤을 추는 헤럴드입니다. 헤럴드 왕이 니카 춤을 추는 장면은 엘바프가 니카를 믿는 나라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니카를 믿는 버커니어족인 쿠마도 니카 춤을 추었듯이 이 춤은 니카를 숭배하고 해방을 염원하는 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키자루입니다. 쿠마 과거의 상편에서 키자루 역시 니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에그헤드 편에서는 세턴성 몰래 루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는 키자루가 단순한 정의를 넘어 니카를 기다리는 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키자루의 이러한 행보가 쿠마와 베가펑크의 우정 때문이 아닌 더 깊은 차원에서 니카와 연관된 숨겨진 의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자신의 출신지를 이야기하는 이다입니다. 헤럴드 왕을 변화시킨 이다의 출신은 서스블레 사모아나이 섬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그왈디 사우로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사우로 역시 이다처럼 서스블루 출신 거인이면서 이다처럼 엘바프의 일반적인 거인들과는 다소 다른 온순한 성격과 외모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다가 헤럴드 왕에게 가르친 무역을 전쟁보다 우선시하는 사상과 자유로운 의지, 독립적 가치관은 세계 정부의 억압에 반기를 들고 로빈을 해방시켰던 사우로의 정의와 자유에 대한 신념, 즉 디의 의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다 역시 헤럴드 왕의 폭정을 변화시키고 엘바프를 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이끌었죠. 두 인물 모두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이들의 고향인 사모아나이 섬은 디의 의지와 관련된 거인족의 숨겨진 거점이었을지 모르죠. 다만 사우루가 오하라에서 엘바프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종합해본다면 사모아나이 섬은 오하라처럼 세계정부에게 멸망당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엘바프의 뛰어난 항해술입니다. 나레이션에서는 거친 바다로 인해 섬들의 교류가 힘들었을 시대 엘바프의 뛰어난 항해술은 타국에게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헤럴드는 말하죠. 북극성이라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다. 그런데 이 대사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한 항로에서는 기록 지침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극성처럼 절대 움직이지 않는 별이 존재한다면 이는 기록 지침이 없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숨겨진 항해 방법이나 궁극적인 기조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라프텔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드디어 공개된 로키의 눈입니다. 그런데 로키의 눈은 마치 뱀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엘바프가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로키라는 이름이 북유럽 신화 속 로키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엘바프 로키의 뱀눈은 신화 속 로키의 자식인 요르문간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요르문가드는 세상을 감싼 거대한 뱀, 즉 미드가르드 오름으로 불리며 종말인 라그나로크 때 세계를 혼돈과 파괴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세계를 끝장낸다는 로키의 발언과 어울리죠. 사실 저는 로키의 열매가 북유럽 신화 속 펠리르가 로키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펠리르가 로키의 아버지 오딘을 살해했다는 것과 로키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점 등을 통해 로키의 열매가 펠리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키의 눈이 뱀과 같은 만큼 요르문간드와의 연관성을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로키가 펠리르의 아버지이기에 연관성을 찾았던 것처럼 북유럽 신화에서 세계뱀 요르문간드도 로키의 아들이기도 한 만큼 둘의 연결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데 로키가 요르문간드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과거 1138화에서 공개된 엘바프 신전 벽화의 기록 3000년 전 역사가 기록된 1세기의 한 떡밥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대지의 신이 어파의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었다. 저는 계속해서 대지의 신이 검은 수염 티치, 즉 어둠 열매의 진짜 이름이 사람 열매 모델 대지의 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티치는 어둠 열매를 자연계로 알고 있지만 루피처럼 티치도 몰랐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제 가설대로 티치가 대지의 신이 맞다면 1세기의 기록은 3000년 전 태양의 신 루피와 대지의 신 티치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을 다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장에서 대지의 신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었다는 부분은 제 가설에 힘을 주죠.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어파의 뱀입니다. 대지의 신은 어파의 뱀과 함께 세상을 죽음으로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해당 문장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어파의 뱀은 바다를 나눠버린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53화에서 레드라인이 핏빛 뱀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어파의 뱀은 레드라인과 강력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가설대로라면 어둠 열매가 레드라인을 만든다,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합니다. 하지만 로키가 요르문간드와 연관되어 있고 레드라인이 뱀으로 표현된 만큼 실제 요르문간드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3000년 전 대지의 신과 어파의 뱀이 세계를 뒤덮었던 그 사건, 혹시 이들은 티치의 선대주인 대지의 신과 로키와 연관된 어파의 뱀 요르문간드가 손을 잡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 역시 록스의 의지를 잇고 있다는 떡밥이 존재합니다. 이 가설대로 3000년 전 대지의 신과 어파의 뱀이 손을 잡고 세계를 뒤흔들었다면 티치와 로키는 그 의지를 이어받아 다시 한번 세계를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최근 영상에서 로키는 조이부의 의지를 잇는 록스를 보며 파괴를 꿈꿨지만 루피에게 구원받으며 루피에게 물들며 동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영상대로 역사는 다시 똑같이 흘러갈지 아니면 루피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지는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로키의 열매는 아직도 펠리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요르문간드와도 연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영상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